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3분기 연속 0%대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3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지만 농산물 값이 복병입니다. 사과, 오이 등 날씨에 민감한 신선식품 지수가 두 자릿수대로 뛰면서 농산물 물가가 3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건데요.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0.6%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설비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성장률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4% 성장했습니다. 2023년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이 지난 속보치 발표 시점보다는 좀 소폭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6월과 7월 2%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 10월 3.8%에 이어 넉 달째 3%대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내구재, 섬유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만 사과가 55%, 오이는 40% 값이 오르는 등 날씨에 민감한 신선식품 지수가 12.7% 뛰면서 농산물 물가가 3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 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 등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해 이달 중 배추 5,000톤, 무 3,000톤 수매 비축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근 식탁에서 오징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금징어란 말까지 나옵니다. 늘어나는 적자로 어업인의 한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업인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는 회원 조합과 수협까지 연쇄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정은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울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자원 보호 의무를 지키는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 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에서 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 개발 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한다는 중장기 대책도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징어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고흥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데요. 철새의 이동과 맞물리면서 전국에서 피해 농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의 정밀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야생조류에 이어 전남 고흥의 유경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겨울도 AI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당부와 함께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역수칙, 장화를 갈아 신는다거나 간단히 소독한다든가 이걸 절대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한 농장 정밀 검사는 닭의 경우 기존 월 1회에서 2주에 한 번씩으로, 오리는 사육기간 중 2회에서 3, 4회로 늘렸습니다. 또 같은 가공 유통 계열사 안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가 나올 경우 도축장 출하 전 검사 비율을 2배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야생조류의 넓은 감염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틀림없이 유행은 할 겁니다. 내년 3월, 철새가 북상하는 3월까지는 조심을 해야 될 거고. 2020년 3천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으로 밥상 물가까지 위협했던 AI 피해는 해가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겨울에만 75건이 발생해 약 375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기간 폐업에 이른 가금 농가는 모두 900곳가량. 매년 철새 이동에 따라 확산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확산 초기에 사육농장 소독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세관 당국이 불법 도박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사들여 160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의 일당은 서울과 필리핀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정식 환전 영업자로 등록해 정상 영업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범죄 수익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금품 일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책상 위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고 옆방에는 의자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이 뭉텅이로 발견됩니다. 국제 환치기 조직의 비밀 사무실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저 여기서 뭐 사러 오는 사람 있으면 그러고.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160억 원 상당의 원정 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 환치기 조직원 12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품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관세청은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장부와 허위로 작성된 특송 송장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과 필리핀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정식 환전 영업자로 등록해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해외 원정 도박 희망자를 모집하고 원화로 된 도박 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송금받은 돈은 ATM에서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필리핀의 일명 정키빵으로 옮겼습니다. 정키빵에서 필리핀 현지 화폐로 환전하면 현지에 나가 있는 도박꾼이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사건은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외환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관 당국은 총책인 국내 영업책 A씨를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작년 2월 러시아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만 지나면 횟수로 3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를 상대로 전개한 반격전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쟁은 지지부진한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혹독한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길고 긴 전선에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올겨울 눈과 추위는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 곳곳을 덮친 폭설과 폭풍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망가진 전력망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맞은 두 번째 겨울은 우크라이나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І ми тут ворога не тільки спостерігаємо, то есть піших, і техніку. Ми ще за небом дивимося. Шахеди, ракети, самольоти, вертольоти. Все, що ми бачимо, м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지난 6월 시작된 대반격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내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략과 전술, 공세 타이밍을 놓고 자주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반격 전 타이밍과 공격 범위 등을 놓고 양측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제 곧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며 의회 추가 예산안 승인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각의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해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활동 반경도 부쩍 넓어졌습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중국 등 몇몇 주변 국가만 찾았던 그는 이번 주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도 방문합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